대여 투쟁을 외치며 천막 아래 모인 국민의힘 지도부. 그런데 여기서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엄 정당론, 부정선거론이 도움이 되겠느냐. 양향자 최고위원의 물음에 답한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닌 이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진짜 지방선거 이기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들고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행보를 월드 클래스로 평가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내에서 장동혁 대표 같은 정치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성 맹목 지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변화를 언급했던 장 대표 두 사람을 각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국민소통특위위원장에 임명했는데요. 장해찬, 김민수 카드, 강성 지지층 결집의 마지막 종지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신호탄일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 이가역 라이브가 방송한 지 100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뭐 집이나 또 사무실에서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제가 저녁 장사 준비하시면서 뭐 보신다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고 또 택시에서 유튜브로 보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모두 감사드리고 또 이 네 분의 패널께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용남 의원님 대표로 덕담 한마디 좀. 아니 저의 덕담보다 원래 김유정 의원님이 축가를 부르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 쇼츠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하시죠. 네, 그건 뭐 유튜브로 제가 나중에 한번 네, 아니, 시청자들이 또 싫어하실 수 있어서. 벌써 100회를 맞이 싫어한다는 걸 보니까 가정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섣부른 편견을 또 제가 김유정 의원님 사실 노래를 잘하시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축하는 1000회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윤어게인과의 절연, 중도 확장, 또 외연 확대 등 변화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수 원로로 꼽히면서도 또 지난 대선의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났는데 집토끼 달아날까 무섭냐라는 말에 장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쓴소리를 하려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할 줄 알았습니다. 장 대표님, 다수 국민의 뜻을 쫓아 정도를 가주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토끼가 달아날까 걱정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확증 편향에 의한 국민 편가르기는 국민들의 정서를 황폐하게 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좀 모호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다라고 장 대표가 말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발전된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건지 장동혁 대표의 말을 통해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특위위원장, 이 발전된 미래의 표상인가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탄핵이 지금 2번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런데도 과거의 어떤 그 잘못을 반면교사 삼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조금 부활시키는데 일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는 내란의 강으로 더 걸어 들어가는, 내란의 늪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절연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모습이라서 미래를 약속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하고 천막 농성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민심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그래야만 국민의힘에게
미래가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위 체제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예. 다시 비대위로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어색하지 않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재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12월을 기점으로 우리 당 기조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어제 이 말과 오늘 뭐 과거와 절연하는 게 발전된 미래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좀 톤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장동혁 대표는 지금 기조에서 별로 변할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는 지방선거도 얘기하고 있고 중도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극히 장동혁 대표는 본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가 지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때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한 여론조사 기반으로 한 거였는데 예. 그게 한 국민의 한 12%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4%는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닌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소리 말하는 좀 우측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한 12%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유권자로 치면은 몇백만이 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분들을 바라보고 본인의 정치적 세력을 만드는 것이 본인한테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 특히 뭐 수도권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많은 후보자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방금 본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대표로서로는 적합한 행보는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당이 존립해야 되는 이유는 큰 선거, 뭐 크고 작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당이 있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 상황으로 가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매우 불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로서 과연 그 내년 지방선거를 이 기조로 이끄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게 최근 당직 인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친윤 인사로 꼽히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또 극우 시각에 발언을 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여의도연구원, 뭐 국민의힘의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부원장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에게는 여의도연구원의 의미가 적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정당의 어떤 연구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생겼던 게 여의도 연구소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명은 계속 바뀌었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소 뭐 살짝 여의도 연구원으로 명칭이 개정은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민주당 쪽에서 부러워하던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책 개발도 잘 하고 특히 이제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나 그래서 선거 예측성도 뛰어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을 보고 지금 민주연구원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킨 건데,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 그전엔 참 선거 예측도 잘하고 훌륭한 기관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좀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장해찬 부원장의 인사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장해찬 부원장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무지성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중간 말은 맞아요. 장동혁 대표는 무지성과 맹목적이지 않으면 지금 지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성이 좀 나름대로 있거나 맹목적이지 않은 분들은 저렇게 하면 지지 도저히 못합니다. 진짜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광재 의원님, 같은 당이신데 이 인선 예상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왔습니다. 예. 당 주변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우리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 하죠. 근데 인사는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었냐면 과거와 다른 현재를 보여주는, 그리고 과거보다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실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과는 일정 부분 상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가 사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회에서 공천을 받은 후에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을 탈당했습니다. 근데 탈당한 인사가 다시 복당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고, 또 복당 후에 바로 이런 중요 당직에 임명되는 것 자체가 글쎄 뭐 정당 정치의 기본에는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의 지금 그 어떤 호위무사 역할을 해줄 사람들, 이런 그 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임명되는 것까지는 본인의 색채를 좀 드러내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이 장해찬 부원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오래된 고름,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이 예. 연내에 좀 째고 나면 뭐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당원 게시판 예. 문제라고 보고요. 예. 한동훈 씨가 지금까지 예. 정치 행위를 하면서 살면서 예. 사과와 반성이란 걸 해봤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예. 좀 무의미한 가정 같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예. 지금 우리 당이 중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는 존재를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자리에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비교적 좀 센 수위의 발언이라고 평가받는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방금 말한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것,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담았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뭐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그 갈등은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전혀 새롭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본인이 그 선거 때,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만큼 뭐 단호하게 뭐 공천을 안 주겠다. 예. 차라리 전환기한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당계 논란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한 얘기에서 그렇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사안이 한동훈 대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까지 몰아세우고 만에 하나 그 장애물이 예. 확실하게 혹여라도 제거가 된다면 이제 과연 장해찬 부원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도 확장이 가능할까? 중도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연 한동훈일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당계 논란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확실하게 털고 가자라는 얘기들도 당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당계 저 논란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거를 당내 이슈로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활용하는 게 맞나라는 것은 저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자료 화면으로 지난 총선 때죠. 수영구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은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장해찬 당시 총선 후보가 함께 무대에서 손 흔드는 모습도 보였는데, 예, 정우재 의원님.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 당내,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향점과 철학적 다를 수 있죠, 가치가. 예. 그럼 그걸로 충돌하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같은 보수 정치 내에서 이런 정책적인 이념, 철학 이런 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뭐 밥만 먹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장해찬 부원장이 지난번에 수영회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그것이 전국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간에 이제 공천을 취소한 거죠. 이런 사감이 장해찬 전 최고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감을 갖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의도 부원장이 연구원 부원장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 직책을 얻게 됐으니까 예. 보다 진중한 자세로 당내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개인적인 감정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우리 당이 뭐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 부분은 좀 스스로 좀 근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감이 너무 많이 들어간 발언이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회의가 열렸는데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을 또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호선 감사위원장은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 같은데 김유중 의원님, 네. 이 정도 발언이면 물론 인용 구절이지만 상당히 격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거칠고 과격한 발언을 한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진지하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의 품격이라는 거는 이제 실종된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지금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무슨 고름 장애물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 이 두 가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중도에 매력 있는 정당,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극우에 경도된 매력 없는 정당, 혐오스러운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12월 3일 날 사과하고 절연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이십시오라고 중진들도 이야기하고 당내 많은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기 위한 장동혁 대표하면 지금 정적 제거인가요?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어떻게 발전적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 다시금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에 앞서 회부가 됐죠. 당원권 정지 2년 권고가 나왔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이거 중징계죠? 그렇죠. 예. 당원권 중지 2년이면 상당한 중징계인데 이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정도, 그리고 최종 판단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하게 돼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본인의 임기가 조금 남았었는데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면서 조금 일찍 임기를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예. 자진 사퇴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상원 위원장의 후임이 인선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워낙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걸 공언해 왔고 사실 김종혁 전 최고는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절에는 주의 처분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뒤집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게 좀 이례적인데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이 권고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아까 성경 구절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 이거를 반대로 다시 되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얘기를 돌로 쳐 죽인다 이 내용을 받은 것인데 사실은 제가 당이 다르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정당이라는 조직은 사실은 당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전에 천막 당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로 쓸 건물이나 번듯한 어떤 물적 기반 시설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개인이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사무실과 전화기도 필요 없고 예. 그냥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이란 조직은 모인 사람들, 인적 자원이 그 조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나 공장처럼 물적 기반 시설 필요 없이 인적 자원이 그냥 자산의 거의 전부인 조직인데 장해찬 부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됐던 이호선 당무위원장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국민소통위원장 예. 그런 당직을 맡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한자성어로 점입 가경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인적 자원이 전부인 조직이 이런 인적 구성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뭘 하던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내뱉는 그 발언의 수준이나 어떤 언뜻 보이는 어떤 철학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야, 망조가 들어도 너무 심하게 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소속 정당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듭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김민수 최고위원 이야기를 더 해보면 지난 11월 22일에도 윤어게인 청년들 고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공식 무대에서 그런 강성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 길다면 길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톤으로 간다라고 분석해도 되는 겁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5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의 당의 위상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과연 얼마나 잘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걱정하는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당의 이념적 포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어게인 세력 청년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포용하는 거고 반대로 그렇다면 김종혁 전 최고위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당의 운영이 파시즘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수용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어떤 세력에게는 본인들이 이 당내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당의 어떤 포용성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 걱정이 됩니다.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헌법에도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당내 민주주의를 이 정도의 발언 가지고 당원권 정지를 2년이나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당의 어떤 이념적 포용성을 깎아낸다는 측면에서 예.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장해찬, 김민수 두 사람의 이 당직 인선에 대해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보수 우파 결집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클릭하는 것에 마지막 정점을 찍고 다시 외연 확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같은 당 이재용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성태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다양한 분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김성태 전 대표의 요즘 발언을 보면 이대로 끝날 거다. 이대로 끝날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 이제 정점 찍고 다 모았으니까 이제 외연 확장하자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 요번 특히 인선을 보면서 사실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장해찬 전 최고도 그렇고 둘 다 인선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사실 당내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점과 이념이 어디에 지금 맹점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치도 물러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입지가.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당직에 맡겼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지금 궤도에서 그렇게 벗어날 의지가 없다. 오히려 이거를 쭉 밀고 나갈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동혁 대표가 있는 앞으로 있는 당대표를 하는 시절 동안에는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과 어떻게 충돌할지 그거를 잘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의힘이 최소한 지도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더 남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명직 최고위원 아까 남았다고 정강지 의원은 언급했습니다만.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성 지지층, 소위 이제 극우 지지층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또 장해찬 부원장을 이제 임명하면서 함께 가려는 건데 갑자기 이게 급변침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변화하겠다라고 말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준다 손 치더라도 예.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해찬 부원장도 변화할 수 있나요? 지금 본인들이 해왔던 이야기가 싸우는 것도 외연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엄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탄핵은 반대한다고 얘기했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소통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도대체 누구랑 소통을 하려고 그 위원장을 맡았을까요? 당직을 임명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혼자서 아무리 뭐 입으로 변화한다고 그동안 하겠다, 내 길 가겠다, 언제부터 달라질 거다, 12월 2일까지 장애 집회, 장애 투쟁 하다가 3일부터 달라질 거다, 온갖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똑같거든요, 지금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의 성찬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냥 가던 길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그냥 그 인적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예정된 그 한계가 노정이 돼 있는 그런 지도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달라질래 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에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김민수 최고라든지 장해찬 전 최고도 본인들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소위 말해서.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선택한 노선은 변할 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장동혁 지도부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바꿔야 된다면 사실 그거를 리드해줘야 되는 건 현역들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거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큰 변화, 예를 들어 뭐 사퇴까지 생각하고 뭐 아까 비대위도 누구 뭐 간간히 말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역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매우 강하게.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나오는 뭐 얘기가 약간 뭐 발동 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하지만 왜 간간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현역들이 전체적으로 매우 속도감 있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예. 저는 지도부가 흔들릴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예. 구조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 뭐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다라고 하고 저희도 잠시 후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초선 모임을 이끈 아니, 저건 머리를 맞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아까 행동을 할 때죠. 저기 그 위원장이 좋은 말 했잖아요. 들이받으면 된다며 예. 소를. 그러면 들이받고 자기가 쳐 죽이던 죽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 장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천막 농성장에서 어제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요? 방금 양양자 최고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 방식입니다. 샤이보터 현상, 즉 내향적 응답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차가 있었고요. 오늘 재선 의원 모임 토론회에서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론조사 현실 인식 반영 아니다라는 거는 한심한 얘기다라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일간지로 꼽히는 조선일보도 어제 지지율 정체도 조사 방식 탓, 망상에 갇힌 국힘이란 제목의 사설로 국민의힘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일단 두 최고위원이 언쟁을 벌인 이 여론조사, 하나는 리얼미터는 무선 ARS고요. NBS는 무선 전화 면접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왜 이걸로 의견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응답을 하는 방식이고 예. 다른 것은 전화 면접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질문과 대답을 구하는 방식이라 예.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의 취지는
이게 사람이 직접 물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끄러우니까 그 지지율이 낮게 잡히고 사람이 직접 말을 안 거는 그냥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 버튼을 눌러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높게 잡힌다. 그러니까 양양자 최고위원이 전화 면접원 조사 결과로 지지율이 낮게 잡힌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인데 예.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게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선거 결과에 그다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뭐 1번만 찍었어, 평생 난 2번만 찍었어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악재나 호재가 있더라도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는 출렁거리지 않아요. 근데 예.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위 스윙보터, 중도층이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정당 지지도가 큰 변화가 없다, 아니면 정당 지지도가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압승한다. 이거는 선거 결과 예측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방식이고, 그렇게 선거를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 그 선거 망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정당 지지율과 선거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더 관련이 있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내지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또는 뭐 견제해야 하느냐,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선거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고착화된 측면이 있죠. 근데 그 김민수 최고가 한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모두 9개의 대략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4개는 전화 면접이고요. 5개는 ARS예요. 근데 4개 전화 면접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이 평균 21%가 뒤졌고 예. ARS로는 평균 10.6%가 뒤졌어요. 그렇다면 전화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격차가 크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ARS 조사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넘어서는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ARS 전화 조사에서는 뭐 비교적 차이가 적다, 이걸로 우리가 자유하기에는 5년 반밖에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예. 그 지방선거의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급변침 얘기했잖아요. 세월호도 급변침 할 때 평형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서 침몰했다는 그 조사 결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급변침이라는 것도 이 정치권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그래서 빨리 예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걸 언급하지 왜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다른 결과를 해서 좀 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했냐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이 있고 나서 가장 오른쪽 12월 둘째 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34.6%로 떨어졌습니다. 즉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 바로 또 반박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내홍 상황,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분석도 하기도 하던데,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양양자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NBS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김용남 의원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자동 응답에 하는 거라서 조금 부담이 덜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이재영 위원께서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가 뭔지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일보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를 이재영 위원께서는 언급을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잘했다가 12%, 그 가운데 무당층은 4%다라는, 이건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고 유출을 했던 한국일보가 분석을 한 결과를 기사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나왔던 갤럽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예, 아마 그날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분석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